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늘 먹는 식사지만 그 식사를 통해 행복해지는 방법 오늘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맛있는 공감, 내 인생 맛있게 버무리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차리는 밥상.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당신과 나의 이야기가 흐르는 밥상. 음식을 통해 더 깊은 관계를 꿈꾸는 소통 요리 전문가 이주연. 그녀가 말하는 음식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더 많은 정을 나누는 아주 특별한 소통법. 소통 요리 전문가 이주연이 전하는 맛있는 공감, 내 인생 맛있게 버무리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주셨던 것처럼 이주연이라고 하고요. 소통 요리 전문가라고 이야기 듣기엔 조금 많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냥 동네에 가면 그냥 아줌마인데요. 남들보다는 조금 소통을 잘합니다. 네, 그 부분이 제가 음식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소통하는지 알려드리려고 왔고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빨간 앞치마를 두른 요리사는 아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는 유치원 교사 생활을 했어요. 네, 목소리에서 느껴지시죠? 네, 네, 조밀조밀 통통 튀어요. 네, 근데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와중에 요리를 통해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요리 속에는 수학도 들어있고요. 과학도 들어있고 미술도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이거는 영어로 캐럿이야. 이거는 큐컴버리라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쓸고 자르면서 캐럿 막 다지기를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피자를 자르면서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 이러한 수학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던 요리였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부모님들의 피드백이 우리 아이가 선생님 요리를 배우면서 이렇게 과학을 알아요. 수학의 원리를 이렇게 알았어요. 들어와야 되는데 들리는 피드백은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이 요리 시간 덕분에 아빠가 일찍 들어와요. 맨날 한 잔 하시고 늦게 오시던 아버지께서 9시 땡 하시면 들어와서 내 거 남지 않았냐고 라고 하시고 그리고 맨날 괴롭히던 오빠가 잘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얻어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 요리라고 하는 게 그런 매력이 있지. 요리를 시작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던 마음들을 경험했었지라는 생각으로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 요리 안에 담겨있는 게 뭐가 있길래 무슨 마력이 있길래 집 나간 아빠도 들어오게 하는지 네,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요.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의 인생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 앞에 보이시나요? 정열적인 빨간 선물 상자가 있어요. 저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돈이요? 꽃이요? 오, 좋네요. 그래서 저는 상자를 보면 항상 저 안에 아주 커다란 다이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꿈꿔왔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저 선물 상자에는요. 제가 받았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받은 인생의 선물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요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푸는데도 저는 이 안에 참 내 인생 담겨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이 상자 안에 첫 번째 넣은 건요. 뭘까요? 쌀? 밀가루. 네. 밀가루를 한번 담아봤네요. 밀가루를 보시면 앞에 주부님들도 계셔요. 어떤 요리 만들 수 있을까요? 부침개, 빵, 케이크, 수제비, 칼국수. 좋아요.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좋아요. 제가 이 밀가루를 보면서
참 우리가 참 밀가루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요리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물을 만났어? 그러면 반죽이 되어서 칼국수나 수제비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버터를 만났니? 그러면 맛있고 고소한 쿠키나 빵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다 똑같이 내 인생에 똑같은 재료들을 만났는데, 받았는데 이걸 난 어떻게 활용하고 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저는 쿠키 같았어요. 쿠키 만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학생 여자분들은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베이킹 되게 대세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쿠키를 만들려면요, 제일 먼저 버터를 실온에 은근히 녹여요. 기다려야 돼요. 네네. 그냥 렌지나 이런 데 돌려버리면 물이 돼서 쿠키가 될 수 없어요.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계란과 설탕을 넣는데요. 넣고 나서요, 정말 힘차게 저어야 돼요. 네, 버터와 계란은요, 함께 섞이기가 어려워요.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정열적으로 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의 버터크림이 완성이 돼요. 대학생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힘차게 져야 되는 버터의 지금 상태가 아니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요, 조금 더 내가 강력하게 열정을 다하고 나서 완벽하게 크림 상태가 되면 체에다가 살살살살 가볍게 눈처럼 밀가루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는 정열적으로 저으면 안 돼요. 열정을 다해서 저으면 쿠키가 딱딱해져요. 굉장히 부드럽고 스무스하게요. 자르듯이 밀가루가 없어질 때까지 쳐대야 돼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랑이 들어가야겠죠. 네. 저는 감사하게도 그 단계를 잘 밟아왔어요. 사회적 알람이라 그러잖아요. 때가 됐을 때 하는 것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제가 쿠키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 시점을 결혼이라는 걸 하고서 내가 이제 완성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유지하면서 기다리면 나는 멋진 인생이 펼쳐질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던가요? 아니죠. 아세요. 우리 어머니들 아세요. 그 시점에 제가 무언가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면서 계속 힘든 역경들이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시점에는 저희 가정에 개인적으로 보시면 나는 괜찮은데요. 가족의 불행이 닥치면 나에게도 그게 흡수가 될 때가 있어요. 저희 가정에서는 저희 제일 큰언니가 개인적으로 사고로 형부가 돌아가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아이의 육아를 담당하게 된 거죠. 엄마는 돈을 벌러 나가야 되니까 아이 둘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도 이미 뱃속에 아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뱃속에 아이를 넣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조금씩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버티면 돼. 다 지나가리라 외로운 슬픔들아 노래를 막 그러면서 막 버틴 거예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옆을 봤더니요, 어르신들은 무언가 힘든 시기를 겪어서 다들 저렇게 평화롭게 사시는 것 같은 거예요. 다들 왜 그렇게 완숙미가 넘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그럼 난 저러한 단계가 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이 어려운 시간을 버티면 완숙미가 생겨서 그냥 쿠키가 아니라 아이싱 쿠키가 되는 거예요. 저걸 아이싱 쿠키라고 하는데요. 만들어진 쿠키가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탕을 또 막 반죽을 해서 색깔을 내서 예쁘게 정성을 들여서 그려서 그게 또 잘 굳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저는 지치고 말았어요. 제 쿠키가 산산조각 났네요. 이혼은 못했어요. 안타깝네요. 제가 저렇게 하트라니까 이혼하셨어요라고 눈빛이 딱 오는데 이혼은 차마 못했네요. 그런데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 사랑이 완전 깨져버렸어요. 그런데도 저는 뭘 했냐면요. 참았어요. 인내하는 자에게
뭐가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복이 있겠지. 참았어요. 어려운 것을 버티고 제 속에서 너무 요동치는 힘든 역경들을 그냥 말 안 하고 웃었어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어느 날 저는 아까 참으면 복이 있는데 참는 자에겐 땜빵이 있더라고요. 엄청 크죠? 엄청 크죠? 제가 이거를 병원 가가지고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는 언니한테 보냈더니요. 울면서 웃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울면서 막 너무 커다고 또 신기하다고 막 웃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몸에 나는 증상을 보면서 제가 경각심을 얻었어요. 너 진짜 속이 정말 고를 대로 골았구나. 이제는 못 버텨서 네가 몸으로 나타나는구나. 멈춰 주연아 라고 제가 멈췄어요. 굉장히 바쁘게 하던 일들도 접고요. 그리고 나에게 어려웠던 것들도 하나씩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하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 생각이 드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나는 왜 이런 부분에서 힘들지? 막 동감 굉장히 하세요. 맞아, 막 입이 막 움직이시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한 부분을 어려움을 겪은 거였어요. 제가 사실은 이 소감 프로그램을 제의를 받고요. 굉장히 기뻤어요. 제가 겪었던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 소통과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역경을 맞이했고요.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되었고 행복해졌기 때문에 정말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소통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요.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보세요. 뭐가 없어야 돼요?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대화의 양은 굉장히 긴데요. 이 대화가 끝나고 나면 됐어. 쟤 원래 그래. 막 부부끼리 대화를 하다가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내 말은 그게 아니고 계속 내 말은 얘기하고 그쪽에서도 오면서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막힘이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왜 그게 생길까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바로 오늘의 제목에 나오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저희가 요즘에 나라에 이제 안 좋은 일들을 겪으면서 공감지수, 공감지능이란 말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공감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이거예요. 네. 근데 이게요, 그냥 리액션으로 이게 아니고요. 정말 진짜 공감됐으면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진짜 맞아, 나도 그랬어.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여기는 게 공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공감이 생기려면요. 가장 기본적 것에 굉장히 솔직함과 호기심이 밑바탕이 돼야 돼요. 맞아. 처음에 이제 지금 우리 옆에 젊은 분들도 막 연애 한참 막 하실 거예요. 그죠? 막 몇 달 간격인가요? 그런데 처음에 연인을 만나게 되면요. 호기심이 막 발동하죠. 네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막 자세하게 설명을 막 해요. 그러면서 뭐래요? 맞아. 이 리액션을 전문가처럼 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요. 어느 정도 사귀고 나서 너도 나도 알았어요. 그 공감이 조금씩 느슨해져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다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다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확하게 알고 이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식탁에서 내가 소통과 공감을 이뤄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요리사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요. 음식을 해서 내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 못 먹겠다 버려라. 깜짝 충격받을 이야기죠. 근데 그 말의 뜻은 뭐였냐면요. 좀 싱거워. 덜 끓었어. 난 이거보다 좀 짠 게 좋아. 이런 속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 게 그거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야이, 이거 못 먹겠다 버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 괜찮지만 그 안에 있는 속뜻을 못 본 어머니는 버럭! 김치찌개를 들어다 싱크대에 확 부어보시죠. 어머니 또 박력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해 주기 시작했죠. 여보, 진짜 당신 속마음을 이야기해. 당신 진짜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당신과 내가 이 밥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야. 요 안에 있는 말을 가르쳐 줬어요. 뭐가 들어가면 가장 적당한 단어일까요? 막 부르세요. 그냥 걸리는 거예요. 네. 사랑, 마음, 서로.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면 마음이요, 사랑이요, 생각이요, 서로요.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좀 빨리 좀 와. 당신 퇴근 빨리 와. 라고 하는 건 남편이 돌아와 나와 대화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자꾸만 내 얘기에 토를 달어? 너 자꾸 그러지 마. 친구한테 해야 되는 얘기는 네가 내 말을 경청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욕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야, 너 빨리 밥 안 먹어? 엄마가 밥 차렸는데 빨리 먹으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 안에는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밥을 잘 먹어서 튼튼해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과격하게 해야지요.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 식단을 저는 말씀을 드려요.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죠. 저희 남편에게는 이거가 있었어요. 밥은 먹었어? 뭐 먹고 싶어? 라는 말을 듣고 싶은 욕구가 있대요, 자기는. 당신 식탁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라고 했더니 밥은 먹었어? 뭐 먹고 싶어? 라는 거예요. 아니 못 먹은 귀신도부터 그냥 왜 이러셔? 근데 저희 남편에 있어서의 이 말은요 뭐였냐면 관심인 거예요. 이 말을 하는 동시에 자기는 관심 받는 느낌이 난대요. 얘가 하루 종일 내 생각을 했구나. 얘가 날 위해 뭔가를 준비했구나. 이런 마음이요. 그래? 정말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주변에 많은 저희 이제 강의를 가서 강의장에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뭐 먹고 싶어? 밥 먹었어? 물어보면 이 단어가 생각난대요. 챙김 받는 느낌, 시골집 따뜻함, 할머니, 우리 집, 친정집 막 이런 단어예요. 그래? 그럼 이 단어를 다 총괄할 수 있는 하나는 무엇일까 고민했더니 머릿속에 스치는 게 하나 있죠. 엄마.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은요, 엄마에게 받았던 관심과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요. 엄마는요, 우리한테 관심과 사랑을 뭐로 줬어요? 깐난 애기 태어났어요. 뭐로 줬어요? 젖으로. 그렇죠. 쭈쭈 젖으로 줬어요. 모유를 먹이면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먹이면서 줬어요. 아이가 조금 자랐어요. 뭐로 줘요? 이유식으로 줘요. 한 입 맘마, 맘마 하면서 줘요. 이유식이 끝났어요. 그럼 학교 갔다 오면 밥 먹어. 학교 가야지. 밥 먹고 가. 학교 갔다 오면 밥 먹었니? 이거로 사랑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밥하면 엄마죠. 엄마 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꼭 야, 우리 엄마처럼 못해? 야, 이 간이 너무 약하다고 우리 엄마처럼 해보라고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엄마한테 받았던 사랑 같은 거 좀 더 받고 싶어 라는 말들이에요. 집에 돌아가셔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나 친구랑 먹고 왔어. 밖으로 쑥 들어가는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굉장히 그건 정성이고 사랑이거든요.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집에 돌아갔을 때 언제가 제일 서먹하고 어색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50%나 된 학생들이요, 아버지가 일찍 들어와서 식탁에 같이 앉아있을 때래요. 그 자리가요, 너무 서먹서먹해서요, 이걸 빨리 후루룩 먹고 들어갈까, 아빠가 들어갈 기다릴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앞에 방청객이 아버님들도 계세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봤지요. 그러면 식탁에서 아빠랑 그렇게 어색하다면 아빠하고 그러면 의논 같은 건 하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가장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아빠와 상의한다. 대학생과 아빠들한테 동시에 물어봤어요.
아빠의 50.8%가 대답해요. 나는 우리 아이는 어려운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난 확실해. 난 좋은 아빠야. 똑같은 얘기를 대학생들한테 여쭤봤어요. 아빠랑 하시나요? 대학생들이 대답했어요. 4% 나왔어요. 너무나도 큰 착각이죠. 그런데 그 착각의 늪에 빠지게 된 계기가 아까 얘기했처럼 함께 밥을 먹지 않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래서요. 관계가 서먹하대요. 무조건 같이 밥을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밥을 먹으라고. 밥은요, 그냥 뭐 맛있는 걸 먹으니까 기분이 막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과학적인 원리도 있어요. 사람이 기쁘고 행복할 때요, 호르몬이 존재인데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세라토닌이라는 게 막 웃을 때, 힘차게 걸을 때, 막 무언가를 씹을 때 나와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좀 더 행복하게 웃으면서 막 씹으니까요, 점점점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마음이 점점점 열리면서 평상시 같으면 됐거든, 그냥 밥이나 먹지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더 유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음식은요, 마음으로 먹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차려준 사람 마음, 준비한 사람 마음. 그래서 집에 돌아갔을 때 제발 라면을 하나 끓여도요, 냄비째 놓고 드시지 말길 바래요. 자녀뼈 턱 덜어먹어 그릇 딱 이거 말고요, 하루에 하나씩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엄마 오늘은 내가 라면 한번 끓여드릴게. 라면을 쫙 끓여서 넓은 그릇에 담아서 그 위에 좀 부족하지만 파송송 써서 이렇게 얹어서 한번 드려보고요. 다음 날은 계란도 하나 넣어드려보고요. 그 다음 날은 조금씩 업그레이드 돼서 내 사랑이 내가 이렇게 표현되라는 걸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수성찬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음식으로 먹는 것이 바로 내 정성이 들어가져 있다는 거거든요. 밥상에서 꼭 지켜야 될 3가지 규칙이에요. 반드시 맛있게 공감하세요. 그건 뭐냐면 칭찬하란 뜻이에요. 무엇을 먹든지 간에 식당에 가서 먹어도요, 엄청 왜 전문 용어 있잖아. 드럽 맛없네. 뭐 이거 진짜 전문 용어 쓰잖아요. 하면서 먹고서 아유 겨우 먹었네 말고요. 아줌마 잘 먹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다음에 왔을 때 좀 더 덜 매우면 한 번 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칭찬으로 공감하면 다음에 가면 사이다가 서비스가 들어와 있고요. 집에서 엄마한테 엄마는 이걸 뭘 넣기를 이렇게 김치찌개가 맛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김치찌개에 참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솔직하게 소통하시길 원해요.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죠? 내 마음을 거짓되게 숨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먹으니까 엄마 사실 오늘 기분이 안 좋았었던 게 있는데 너무 좋아졌어. 여보, 내가 오늘 당신을 차리면서 당신 생각을 2번이나 했잖아. 소금을 넣으려다가 아우 당신 짠 거 싫어하지 멈췄고, 당신 이거 아유 아니지 우리 신랑이 고춧가루 더 넣어야지 이럴 때 당신 2번 생각했다. 솔직하게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마음은 넣었어요. 그래서 정성 다해서 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됐어, 먹지 마, 맛만 좋은데 하고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솔직한 마음에서 절대로 거기다 대고 야 맛없다, 못 먹겠다, 안 해요. 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욕구를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항상 음식을 할 때는 엄마 입맛에 맞추는 게 진리죠. 뭐 싱겁다 그래, 못 짜다 그래, 뭐가 맵다 그래. 그런데 요리는 먹는 사람이 기뻐야 돼요. 내가 맛있다고 해서 먹는 사람도 맛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때? 괜찮아? 그런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수용하는 멘트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맛있는 식탁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오가는 긍정과 칭찬의 말이 오가게 되는 거죠. 식탁에서의 대화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네. 누구든지
또한 법칙이 있는 게요. 누구든지 가족처럼 따뜻하게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실생활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맛있는 거는요 꼭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한테 참 선물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거는 감동이거든요. 얼마 전에 일이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방송 촬영이 좀 스케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요 어디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잡혀서 12시에 자는 애들을 덜쳐매고요. 가방을 챙기고요. 소품을 챙겨가지고요. 친정집 시골로 내려갔어요. 밤 12시에. 그래 거기 맡겨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앞집 아줌마가 나왔다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갔죠.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집에 돌아왔는데요. 아줌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세대? 무슨 일 났어? 나는 자기 보내놓고 이틀 동안 잠을 설쳤어. 애들 없고 가방 메고 어디로 도망가는 것 같은데 내가 저 애를 잡아줬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재워줬어야 되는데 너무 고민한 거야. 그러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줌마.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스케줄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 나를 굉장히 걱정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아줌마와의 소통은요 저는요 부침개밖에 없었어요. 항상 집에서 비가 없는 날 부침개를 부치면 갖다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먹으려고 감자를 찌면 가져다 드리고 이런 소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그 안에서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나누는 복이에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아 이거였구나. 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 이렇게 위로함을 얻고 싶구나. 관심을 받고 싶구나. 아 더 많이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 드세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귀여워요? 네. 제 딸이에요. 제가 방송 한번 출연시켜 주려고 겨우 넣었네요. 저희 딸인데요. 뭔가를 들고 있지요. 네. 오므라이스예요. 너무 귀엽죠? 그러니까 막 저걸 보니까 큰애는 엄마 고물 어떻게 잡아먹어? 못 먹어. 막 큰애는 그런데 아직 애기라서 좋아해요. 근데 제가 하나를 하잖아요. 요리를. 내 딸에게만 해주고 내 딸만 행복한 게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항상 하면요. 친구들한테 올려요. SNS에. 오늘 해줄 사람. 오늘 해줘서 베스트 뽑아서 선물 준다. 친구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만 행복했나요? 아니요. 다른 집 아이들도 행복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경쟁이 붙어요. 나는 난 업그레이드해서 다리도 달았다. 막, 난 꼬리도 달았다. 막 이렇게. 그래서 궁극적으로요. 나눔이라고 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실천 후에 주변에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리로 그걸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도 각자 갖고 있는 재능들이 있으시잖아요. 나는 얘기 들어주는 걸 엄청 잘해. 나는 웃어주는 걸 엄청 잘해. 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그걸 꼭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계속 퍼져 나간다는 거죠. 자,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가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막 이렇게 했어요. 자, 멋스럽진 않지만요. 첫 번째 사진 제가 막 오이소배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같이 대학 동기들과 여행을 가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들한테 뭔가 추억에 남는 것들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 아이들에게 계절 음식을 한번 먹여줄까? 그래서 하루 전날 가서 오이소배기를 담갔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 밖에서 익히니까 여름이니까 잘 익잖아요. 친구들이 도착해서 저녁에 같이 바베큐를 할 때 짠 내놨더니 이거는 그냥 맛있는 오이소배기가 아니고요. 나를 생각한 친구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몇 해가 지났지만 친구들이 여름 휴가를 다녀갔다 오면 항상 문자가 와요. 주연아, 여름이 왔어. 그때 네가 해줬던 오이소배기 생각이 나. 참 따뜻했어. 세 번째 사진도 얘기하고 싶어요. 저럴 때는요, 친구들과 함께, 우린 꼭 친한 친구들만 모이죠. 뭐 같은 동엄마들, 같은 학교 친구들,
우리 MT 때 조 뭐 이렇게 친한 애들만 모여요. 그런데 친구라고 하고 나눔이라고 하는 거는 벽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얘랑 친해. 예쁘시네요. 그랬더니 야, 얘가 되게 예쁘고 착한 애가 있어. 얘 한번 만나봐봐. 얘 만나면 되게 기분 좋다? 또 같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문자를 했어. 나 휴가 가는데 같이 갈 사람. 그랬더니 정말로 멀티에 멀티. 초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한 팀, 대학교 한 팀, 그냥 사회에서 만난 한 팀, 우리 가족 한 팀. 그래서 그냥 아무나 다 불러서 멀티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어색해요. 어색하죠? 안녕하세요. 네, 저기 주연이 친구인데. 네, 이거잖아요. 그거를 무마시키는 게 뭐냐면 밥이에요. 그냥 거기다가 밥을 한 상 쫙 차려가지고는 놔뒀더니요. 먹으면서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맛있네.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쌈도 썰어 사면서 거기서 그냥 통성명이 되면서 막 친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요. 함께 소통대화고 나눔이고 음식이 주는 장점인 거예요. 이거는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무의도라고 하는 섬에 여행을 가게 됐어요. 여기도 모두 함께 가게 됐는데요. 사실은 모르는 가정이 많잖아요. 이 친구는 알지만 남편 처음 봤고 자녀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친구의 친구여서 처음 본 거예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갈 때부터 계획을 했죠. 분명히 나는 요리사고 분명히 내 옆에 와서 먹겠다고 할 거고 한두 가정은 오실 거고 계획을 하고 그냥 솥단지를 들쳐매고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토종닭을 넣고 그냥 막 끓였어요. 찹쌀 넣고 죽을 막 끓여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하다 보니까 한두 가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한 그릇만, 나도 한 그릇만. 모든 빌라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참 보세요. 식탁을 보면 단촐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닭죽에 김치에 쌈에 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먹으면서 얼마나 자지러지게 웃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아침은 처음이라면서 더 좋은 걸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함께 나누어 먹었기 때문이잖아요. 이것을요. 또 문제 뭐냐면 꼭 밖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서만 자라면 안 돼요. 누구 먼저 챙겨야 돼요? 가족과 먼저 챙기셔야 돼요. 저는 어제보다 맛있는 사랑을 오늘 먹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꼭 한번 해보신 게 뭐냐면 주방에 가세요. 가셔서 찬장 맨 위나 찬장 맨 아래 있는 가장 좋은 그릇 있는 위치들 있죠. 엄마가 손님만 올 때 꺼내는 그릇 있어요. 네, 그 그릇을 꺼내세요. 그 그릇 꼭 꺼내세요. 그래서 그 그릇에요. 오늘 저녁을 담으세요. 오늘의 마음을 담으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건요. 정말 가슴에 정말 사무치게 반성하고 한이 생겼던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6년 전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6년 전 어느 날 저는 작은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입덧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퇴원을 하고 친정에 돌아갔거든요. 정말 지나가다 간판에 정육점, 치킨집 글씨만 봐도 계속 구토가 나는 거예요. 정말 고기라고 하면 끔찍하게 싫은 거예요. 친자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요리사 손녀가 왔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게 막 있으셨던 거예요. 주연아, 할머니 육회 먹고 싶어. 육회 해줘라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나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 이렇게 힘든데 지금 나한테 이 소리를 하시는 할머니. 그래서 제가 할머니, 지금 나 이렇게 힘든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서운해요. 다음에 오면 해드릴게, 다음에. 근데 할머니가 그 주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부모든 가족 할머니든 언제 어떻게 내 곁을 떠나실지 몰라요. 내가 오늘 내 친구하고 막 검색을 막 해서 와, 이 집 맛집이다.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먹자. 친구들아, 이렇게 할 때 내 엄마 아빠를 한번 생각하셨냐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 나의 친정 엄마 아빠를 생각하셨냐는 거. 항상 가족이 먼저 우선이 된 후에
나누세요. 두 개를 병행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그 두 가지가 병행됐을 때 내가 제일 행복해져요. 내 자신이. 그래서 저는 행복을 찾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는 진짜 마음을 담은 음식을 화려함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 정성을 담아 내 사랑하는 사람께 가장 먼저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감하시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앞으로 더 어떠한 역경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나이가 젊잖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 초롱초롱 같이 눈을 마주치시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셨던 여러분들에서 이렇게 오늘 잘 들으셨는데요.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질문하시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그 요리사시니까 아무래도 네. 요리를 많이 하실 텐데 네. 반대로 음식도 많이 드셔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라든가 음. 아니면 딱 기억에 남는 식사 시간이 있었다 네.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사실은 맛있는 걸 많이 먹죠. 그래서 막 진짜 유명한 셰프들이라고 뜨면 한 번씩 가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안에다가 뭘 새로운 걸 넣어서 이렇게 맛있지? 뭐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가장 가슴에 남고 평생 잊지 못하고요. 저는 이 요리를 생각할 때마다요. 제가 좀 불뚝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뭐냐면 저희 친정 아버지의 털랭이 국수요. 털랭이 국수 뭔지 젊은 분들 모르세요. 저기 이제 경기도 파주 교화라는 곳에 가면요. 처음 그곳에 유래됐던 것이 털랭이 국수라는 거예요. 뭐냐면 민물 매운탕을 끓여요. 우리 막 많이 들어보셨죠? 뭐 매기 매운탕, 뭐 민물 매운탕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운탕을 끓이는데 그걸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거기다 국수를 털레 털어 넣어요. 그래서 그게 털랭이거든요. 유년 시절에요. 저희 아버지는 좀 욱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7남매거든요. 7남매 안고 좀 외동딸 포스 나나요? 7남매 중에 5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나이 저랑 동갑 38때 자녀가 7이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 둘만 키워도 너무 힘들거든요. 7이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너무 힘든 삶들 이런 것들이 욱하면 나오시는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한번 욱하고 버럭 소리를 내고 우리가 아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면 마음이 어때요? 또 짠하잖아요. 그럼 저희 아빠가 뭘 하셨냐면 솥 하나 들고 텐트 하나 메고 강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솥단지 걸고 텐트 치고요. 물고기 낚시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손질을 막 해서 매운탕을 끓이고요. 나뭇가지를 꺾어다 칼로 막 잘라서 나무젓가락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옹기종기 둘러 앉아서 먹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마디 하세요. 미안해. 그 한마디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살면서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있고 하면 그 털랭이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음식은 맛이 멋있고 모양이 멋들어진 음식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진심이 담겨있는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어때 괜찮은가요? 질문의 답변이?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들 있으면 네. 네, 주로 음식들을 통해서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으신 꿈이 있으시다는 무엇인지? 네. 저는 정말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요. 음식이라고 하는 걸 때우는 거로 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먹고 살려고 한대요. 그런데 그 먹는 거, 그 먹으려고 산대요. 근데 그 먹을 걸 너무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한 끼 때우는 거.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그동안 살면서 먹었던 걸 나에게 얘기해줘. 그러면 나는 당신의 인생을 알겠소 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람은 먹는 거에 따라서 대접받는 게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먹더라도 조금 더 갖춰져 있게 테이블에 앉아서 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 자녀에게 할 때요. 원푸드 안 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남편이 주연아 너랑 결혼해서 제일 좋은 건 밥상이 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원푸드가 가장 좋은 줄 알았거든. 늘 자신은 찌개가 하나 있으면 되고 뭐가 볶음이 하나 있으면 됐대요. 있어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해주셨어도. 그런데 왜 이렇게 먹어야 하는지, 이렇게 먹어야 식사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야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식탁에서 끼니를 때우기에 그냥 시계를 보면서 후다닥 국물에 말아 먹는 시간이 아니라 먹으면서 대화가 오가고 먹으면서 내 마음을 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요.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질문의 대답들이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많이 부족한데요. 이렇게 함께 이야기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분들이 막 스쳐가셨을 거예요. 정말로. 엄마,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 내 친구 막 스쳤을 거예요. 오늘은 그 스침을요. 그랬어. 좋은 강연 들었다. 이거로 끝내지 마시고요. 오늘 당장 가셔서 함께 맛있는 식탁, 맛있는 공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강연 마치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